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방간이에요. 원래는 끼지 말아야 될 지방이 열량이 많다 보니까 간에도 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에 지방이 끼는 게 뭐 그렇게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냥 지방이 그냥 간에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면은 간을 못 살게 굴어요. 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방간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고요. 간경변증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다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 몸의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돼 있는 거고 이거를 빨리 어쨌든 해결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류는 배고팠어요. 배고픈 기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추수감사절 혹은 추석. 요때 한번 확 먹어놓고 그냥 굶는 거죠. 저장 기술도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인류의 긴 역사 중에서 이제는 이게 우리가 배부름의 시대로 갔어요. 이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냐면 대충 한 198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배고픔의 시대에서 이제 배부름의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류는 배고픔의 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배부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배고픈 시대에 적응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잉여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특히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지방이 있어야 어느 정도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먹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너무 바쁘잖아요. 다들 아침 먹기도 바쁘고 회사 가고 또 학교 가기 바쁘고 학원 가기 바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챙겨 먹는 게 조금 간편한 것들을 챙겨 먹게 되고 또 1인 가족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대화하면서 먹는 것도 어렵다 보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를 좀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보기 좋지 않으니까 빼고 싶어 하고 이제 보기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방은 여러분들이 뭐 옆구리라든지 아니면 엉덩이라든지 이렇게 지방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만 늘면은 참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살이 찌다 보면은 여러분 지방이 끼지 말아야 될 부위에도 끼게 됩니다. 그게 간이기도 하고요. 근육에도 지방이 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육에 지방 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소고기 A2 플러스 마블링 이거 다 근육에 지방 낀 거예요. 그거는 좋은데 우리 몸에 그렇게 끼면은 참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지방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 아닌데 지방이 있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방간이에요. 원래는 끼지 말아야 될 지방이 열량이 많다 보니까 간에도 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에 지방이 끼는 게 뭐 그렇게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냥 지방이 그냥 간에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면은 간을 못 살게 굴어요. 지방은 글리세롤과 자유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 중성지방 형태로 붙어 있고 뗐다 붙였다 이제 산화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과정에서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늘어납니다. 지방은 되게 재밌는 게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분비하지만 여기서 면역 물질도 분비해요. 그래서 살이 아주 빼빼 마른 사람보다 약간 과체중인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들 좀 희망을 가지세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지방세포에서 이런 면역 물질들을 분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침입하는 녀석들의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더 대응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더 약간 더 아이러니하게도 높다라는 건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 정도 아주 그냥 조그맣게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지방간이 된다라는 거는 차고차고 넘치다 못해 간에 지방이 끼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염증 물질 분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조금만 분비되면 내가 면역에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적이 아니라 나도 공격합니다. 나도 그냥 무차별 난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염증 반응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이 죽기 시작합니다. 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고요. 간경변증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이 끼기 때문에 열량을 적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지방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같은 열량을 먹더라도 열량 줄이는 게 맞지만 같은 열량을 먹더라도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더 많이 줘요. 지방을 더 먹겠다, 나는 술을 더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뭐가 더 늘어야 돼요?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줄이면 단백질이 늘어야 되는 거죠. 단백질이 늘는데 아무거나 먹느냐? 아니요, 양질의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거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근육을 키우면 돼요. 간에 있는 것들을 적게 먹어서 빼는 방법도 있고 근육을 키우면은 근육의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간에 있는 지방을 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먹어야 되는데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아미노산은 격가지 사슬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고단백질 식품을 드시고 운동 좀 하시고 그랬을 때 근력 운동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셨을 때 지방간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간을 우리가 증세를 완화시킬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방도 빠져요. 지방이 빠지고 간에 와서 다시 중성지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야 지방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오랫동안 운동이나 식사요법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간에 있는 지방도 빠지게 되는 그 시점까지 가게 됐을 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조금 살이 빠지는 것 같아 하고 운동을 그만두시거나 식이요법을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래 보시고 1년, 2년 보시고 오랜 기간 동안 조금 한번 싸움을 하셔야 지방간을 해결하실 수 있고 건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Here we go.